매주 월요일 날 저녁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9시에 좀 진행을 했더니 좀 늦은 시간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오늘 9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틀게 되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한 1시간 남짓 여러분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잠깐만요. 네. 제가 들을 땐 광고가 나오네. 네. 네, 베제크님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인사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연금에 대해 궁금한 모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번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더 정확한 정보로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근데 뭐 상담 신청할 정도까지 아니다,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9시가 넘어서 아마 이제 취침에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잠깐 앉아 계신다면 연금박사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계속 관심 가지시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금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연금 부자들 책 여기 위에 있죠. 예, 연금 부자들 책을 쓰면서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다 보니까 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그냥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 또 연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 연금액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제대로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공무원연금,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기초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계좌, IRP, 뭐 연금저축, 그 다음에 개인 비과세 연금보험, 또 연금보험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보험사들의 연금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주택연금까지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답변해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시대님 반갑습니다. 네, 베제크님, 최저보증 2%를 57세부터 5년간 연금 수령할 예정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년간 확정으로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 상품이 언제 가입하셨냐에 따라서 과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오래전에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아마 비과세로 연금 받으실 거고, 5년간 확정 수령하실 거니까 5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 연금 수령하신다는 얘기는 혹시 연금 수령 기간 중에 사망하시더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농협은 그냥 5년간 확정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다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상속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 동안 5년 확정해서 지급해드린다는 거고요. 최저보증 2% 상품이지만 공시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면서 연금액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시이율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조금 연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또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또 연금액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간 확정으로 받으신다 하더라도 그 확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금리에 따라서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년간 확정 받으시니까 어쨌든 10년, 20년 나눠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적게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한 번에 많은 금액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10년 나눠 받으시면 100만 원씩 10번 받는 거지만 1,000만 원을 5년간 확정 받게 되면 200만 원씩 5번 받는 거잖아요. 연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 계세요. 기초연금 대상 되신 분들이 계시면 연금을 이렇게 압축해서 받으시게 되면 당장 이번 달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 혹시 참고하십시오. 지금 베제크님은 57세부터 받으시는 거니까 기초연금은 상관없으시지만 65세 이상이셔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 개인연금을 압축해서 받았다가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 계시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연금이 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맑은 수돗물님 반갑고요. 네, 배지크님 월 20만원 정도 소액 비과세 연금보험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소액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을 추가를 하시려면 월 적립식을 하시려면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 상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주가가 낮으니까 투자형 변액연금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최저보증 5%짜리 상품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상품 비교도 해드릴 테니까 비교 받으셔가지고 연금액, 그 다음에 조건 다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낭희엄수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연금 저축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금 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고 연금 탈 때 다시 과세되는 상품이죠. 자, 그래서 2009년 가입한 연금 저축인데 현재 2.65%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어쨌든 얘도 어쨌든 일반적인 연금 저축이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으셨기 때문에 연금 탈 때 5.5% 연금 소득세 부과 당하실 겁니다. 그거 내고 5년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가입하신 거니까 5년 수령이 가능하고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10년 수령하셔야 됩니다. 10년 수령, 최소 10년. 근데 이거는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5년 수령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기간이 있는데 그 가입한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정도만 수령하시면 저율 과세, 5.5% 과세 받으시면 되지만, 지금 현재 가입하신 분들은 미니멈 10년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10년 이상 나눠서 수령하셔야지 5.5% 과세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하로 더 수령하시게 되면, 더 짧은 기간 수령하시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세금 다 대부분 관리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컨님이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자녀연금 1회 만들어줬는데 공단에서 3회 연체 시 65세 이후 추가 불입 안 된다고 안내장 왔는데요. 그냥 해지하면 될까요? 네, 자녀연금을 자녀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주신 거죠. 근데 공단에서 3회 연체 시 65세 이후 추가 불입 안 된다고 안내장 왔는데요. 이거는 아니고요. 네, 연체할 수 있습니다. 연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납입이 안 됩니다. 연체하는 기간. 연체 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가 지금 만약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으면 연체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일반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학생, 군인은 납부 예외,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납부하실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연체죠, 연체. 그러면 나중에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연체 기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그때 연체도 나중에 이제 3년 지나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 이제 추가 납입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3회 연체했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 납입이 안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전현주님 반갑고요. 진종원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반갑습니다. 항상 박사님 월요일 라방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돈 겁나 많아님 박사님 성공예감에 나오시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성공예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하는 것을 보시면 격주로 월요일날 아침 9시 45분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에 나와서 이제 투자 가이드 시간에 뭐 투자나 연금이나 보험 이런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격주로 성공예감 97.3MHz KBS 1라디오 아침 9시 45분에 월요일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아침마당 나가는 거는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금 있을 때마다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목요일 날 아침 4인 4쌤 코너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그 연금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KBS 아침마당 방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방송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 불러줄 때마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또 방송들 채널 있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뭐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그수선물님, 연금저축 IRP 포함한 1억 7천 수익률 34% 정도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내년부터 60세 연금 받을 건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싼 것 같네요. 찾기 전에 1800 추가로 넣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따로 넣어서 세금 공제 받으면 될까요? 공무원연금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시니까 1억 7천 넘게 가지고 계시는데 연금을 뭐 굳이 빨리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굳이 뭐 일찍 받으실 필요 없고, 혹시 연금저축을 더 넣으실 거라면 이 계좌에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별도로 계좌를 2개로 분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IRP도 다른 금융회사에 만드시게 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나의 계좌를 더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불려가면 되고, 또 기존의 계좌가 있으니까 기존의 계좌는 계속 불리시던가 아니면 또 연금 수령하실 때 연금 개시로 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주가가 올랐을 때 연금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건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연금액이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옴팡우진님, 변액연금 4년 전에 납입기간 10년 지났고 현재 보니까 원금에서 200만 원 정도 손실 중인데요.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변액연금에 가입하셨는데 4년 전에 납입기간 10년 지나셨네요. 그죠?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현재 200만 원 정도 손실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액연금이라는 게 주가가 높으면 수익이 잘 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익명의 과거의 변액연금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뭐냐면, 사실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그럴 것 같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오르면 또 복구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품들이 그 연금 수령 시에 원금 보증 기능이 있거든요. 원금 보증 기능.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혹시 쌓인 금액, 적립액이 원금보다 적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증해드리는,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상품은 투자 상품인데, 투자하는 연금인데 오르면 수익을 주고 떨어지면 원금을 보증하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셔서 이 상품을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나중에 연금 탈 때 원금을 보증해 드리긴 하나,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손실 보신다고 하셔도 나중에 연금 탈 때 원금 정도는 보증해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원금 보증을 그냥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금 보증 수수료가 있어요. 원금 보증 수수료를 매년 자산의 0.5에서 0.6%를 띱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달에 적립금액이 현재 자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0.6%면 거의 한 달에 1년에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원금 보증 수수료로 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지나면 300이고요. 20년 지나면 600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원금 보증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연금이 원금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이 안 좋아서 손실이 나서 원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원금을 보증하느라 수수료 떼느라고 원금이 안 되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원금 보증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실 때 항상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이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A도 해주고 B도 해주고 C도 해주고 D도 해주고 E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라는 상품이 있다면 와, 완전 좋은 상품이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그 해당하는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품일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잖아요. 모든 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거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제대로.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나은 거죠.
자, 영란방님, ISA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ISA는 그 개인 저축 계좌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거는 뭐 연금 상품은 아니고 개인이 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에서 종합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예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뭐 비과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해주겠다라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계좌니까 사실 이 ISA는 무슨 상품이 아닙니다. 뒤에가 A로 끝나잖아요. A. 이게 뭐냐면 어카운트라는 뜻이거든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내가 계좌를 개설해서 이 계좌 내에서 주식도 가능하고 뭐 펀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기 예적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이니까 뭐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뭐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 금액 자체가 연간 2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150, 160 정도를 납입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딱 3년에서 5년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그 다음에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투자하면서 좀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IS 계좌를 통해서 하시면 뭐 좋습니다. 근데 금액이 막 크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품이 아니라 어카운트,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님 안녕하세요. 스케님 5%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이자 금액 모두 받을 때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이자에서 사업비 유지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5% 최저보증연금 이런 상품의 구조 자체가 납입 원금의 5%를 불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유지비 빼고 남은 금액에 비과세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낸 돈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한다는 겁니다. 비과세. 자, 근데 여기 모두 받을 때까지 비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생 비과세입니다. 평생. 내가 납입할 때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셨으면 그 연금 받을 때 금액이 원금을 받던 이자를 받던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받던 그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거나 아니건 관계없이 전부 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세금 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납입할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가입하셨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를 하겠죠. 자, 그렇게 그런 것이 보시면 되시고요. 연금 지급 자체를 사업비와 유지비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질문 자체가 뭐 크게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CK님, 과거 선생님의 일시납 연금에서 최저보증 금액보다 적게 주는데 소송권 사람만 다 준다고 하는데 이유가 최저보증된 이자에서 사업비 유지비 빼고 주기 때문에 최저보증을 적게 준다는 과거에서 봤어요. 생명에서 일시납 연금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일시납 연금이 최저 보증 금액보다 적게 주는데 소송 건 사람만 다 준다고 하면서 최저 보증된 이자에서 사업비 유지비 빼고 주기 때문에 최저 보증보다 적게 준다는 과거 뉴스. 자, 이 건하고 5% 최저 보증하고는 사실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요. 옛날에 성생명에서 일시납 연금 팔았는데 그 연금이 받을 때가 되니까 실제로 내가 낸 원금도 안 들려주고 사업비 유지비를 다 뺀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상품이 이제 연금 상품이 기본적으로 사업비 유지비를 공제한 금액에 불이하는 상품. 옛날에 연금들은 다 이랬죠. 이런 상품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좀 계약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좀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5% 최저보증연금은 이 옛날에 상명에서 팔았던 일시납 연금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고 최근에는 사업비 부담은 그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면 부담하는 것이고 연금 타는 사람들에게는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운파우지님 14년이나 가지고 계셨군요.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상품은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그 원금 보증 수수료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회사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원금 보증 수수료 얼마나 뛰냐고 물어보시고 그 금액을 내가 감당할 만하면 유지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뭐 더 좋은 연금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 겁나 많아님
생명의 저축보험 5년 납 10년 만기 상품 현재 6년 되었고요. 공시율 3.25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은데 해지해서 은행에 넣는 게 이익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익입니다. 이익. 생명의 저축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 계신데 5년 납 10년 만기 하셔서 납입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시율 3.25로 지금 당연히 올라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상품을 지금 납입을 완료했는데 지금 찾아보면 해지해보면 분명히 지난 5년 동안 이자가 붙었을 법한데 지금 찾아보면 간신히 원금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몇 년을 더 부어가지고 10년을 채워봐야 실제로 수익률이 보험사에서 공시된 이자율만큼은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낸 돈에서 공시율 3.25를 바로 불이하는 것이 아니라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불이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수익률은 더 낮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저축보험들이 비과세, 10년 비과세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된다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비과세는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에요. 원금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원금은. 왜냐면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내가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이 원금으로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이걸 원금으로 주식을 사건, 원금으로 뭐 부동산을 사건, 내 원금으로 보험을 사건 관계없이 얘네들은 무조건 비과세예요. 비과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이미 과세를 당한 거죠. 기과세죠. 세금 내고 갖고 온 돈이니까. 근데 이걸로 내가 뭘 해가지고 여기서 차익이 생겼어.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비과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험 상품에 내신 돈,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무기지 않아요. 어떤 상품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셔도 세금이 없어요. 거기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비과세가 좋다고 하지만 차익이 생겨야지 세금을 매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익이 없어. 수익이 안 났어. 이런 상품들은 사실 비과세가 의미가 없어요. 뭐 수익이 있어야지 뭐 세금을 매기지. 수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수익이 거의 안 나셨다.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지금 이 돈 겁나 많아님 흥국생명에 가입하신 거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해지하고 이걸 차라리 지금 은행은 저축 예금에 넣어가지고 지금 5%에서 나오니까 5% 그냥 이자 받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세금 내지 뭐. 세금. 뭐, 어차피 수익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나. 수익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나. 여러분 어느 게 좋으세요? 수익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거하고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하고 어느 게 좋으세요? 네. 뭐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수찬님. 오늘은 회사에서 방송하네요. 월요일은 왜 늦게 집에 들어가나요? 네, 맨날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7시보다는 9시가 더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수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맑은 수돗물님 반갑습니다. 김종수님, 저는 자영업자이고 국민연금만 열심히 붓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여 개인연금을 하나 가입하려고 그러는 연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주세요. 매월 20-30만원 붓는 걸로요. 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이거 저런 건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하나 더 추가하신다면 일단 소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연말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20-30만원 정도라면 연금저축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드리고요. 연금저축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납입하시고 나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죠. 그럼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납입하신 돈으로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서 사실 상관없는데 그거 가지고 해서 뭐 증권사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걸로 펀드를 사서 투자로 불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겠다 그러시면 우체국 연금은 일반적인 연금 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높긴 하나 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최저보증 연금들이 5%까지 최저보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들이 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 단연코 높습니다. 그렇죠?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조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치영님, 제가 24년 12월부터 공적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상화제 10년 7월부터 10년 완납했고요. 만 55세 되는 해는 연 65년 56세부터 70세까지 131만원, 80세 65만원 받습니다. 연 환산 수익률이 0.42%인데
어떤 분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라고 계시는데, 또한 아내는 주부로 국민연금 8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계속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계셨는데요. 화재에 연금 저축을 가입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는데, 55세 되는 해는 65만 원, 이제 쭉 받으시는 거죠. 연금 저축. 근데 지금 이치영님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55세가 돼서 연금으로 이제 받으실 나이가 된다면, 화재에 가입하신 거, 종신수령, 지금 현재 화재가 종신수령이 안 되고, 확정기간 수령만 가능해서 최대 25년까지만 수령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연 환산 수익률이 0.42.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공시율로 운영해도 지금 화재보험 회사들의 공시율이 아직도 1%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재보험에 내가 연금저축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하루빨리 증권사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이런 연금저축 상품들은 화재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이거든요. 이건 해지하지 마시고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 그러면 증권사로 이전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사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55세가 됐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바로 수령하세요. 그냥 수령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금리가 낮아요. 거기 둬봐야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런 상품들은 해지하지 말고 빨리 빼시는 거예요. 특히 2010년도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5년, 최소 5년으로 압축해 수령 가능하거든요. 수령하세요. 수령해서 연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령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다른 걸 저축하면 됩니다. 내가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연금저축에 지금 막 130만 원씩 받으시는 거 보니까 거의 적지 않은 금액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들어있다. 그럼 5년 확정받으면 1년에 600만 원씩 5번 받는 거잖아요. 그죠? 600만 원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량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금리 높은 예적금에 가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다. 55세까지. 그러면 이전. 만약에 55세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최대한 짧은 기간으로 압축해서 수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수령하는 금액을 따로 뭔가를 하자.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연금 인출한다 그러면 연금을 받아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연금 상담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금 받아 다 쓰지 않으십니다. 연금 받아서 남은 금액을 또다시 재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쓴다라는 생각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푸치노님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 어떨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한 가지, 주택연금 이자는 은행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의 이자율은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겠지만 이자율은 공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보통 CD 금리라든가 이따 금리 연동해가지고 금리 연동은 되나 딱 규정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리가 적용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택연금은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주택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택 가격이 따라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가입자들은 이자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나 떨어지나 내가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받는 금액이 오르고 이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출 이자율이잖아요. 그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가입할 때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냐, 내가 5억짜리 집을 맡기고 15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150만 원은 평생 보장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가신 연금액과 그 기간별 대출 이자율을 다 변동된 이자율을 다 합산해가지고 총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나서 그때 주택가격과 청구금액, 대출 이자 원리금을 합쳐가지고 주택가격에서 빼겠죠. 그리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남은 금액이 모자라면 국가가 책임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 받는가만 알고 그게 만족스러우면 가입하시면 되고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주택 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연금액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평생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돈 겁나 많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계속 해주시고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주택연금 걱정하지 마시고 받는 금액만 딱 확인하셔가지고 받는 금액 마음에 들면 하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푸치노님 말씀드렸고 노명호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치영님 아내분이 주부로서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는데 계속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 뭐 최소한의 금액은 국민연금 꾸준하게 하시는 거 가성비 좋으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단 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뭐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치영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옴파우지님 좋은 팁 드렸죠. 연금 수령 이후에도 재투자 꼭 활용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신다면 연금 이제 수령도 상담 받으셔야 돼요. 어떤 연금을 먼저 받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연금 개시한 이후에 수익률이 높다. 연금을 내가 개시 안 해도 수익이 높다. 그러면 늦게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을 수익률이 낮다. 그럼 빨리빨리 빼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빼되 이 빨리빨리 빼가지고 내가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재투자할 수 방법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현주님께서 이렇게 좋아요 또 도와주셨네요. 그렇죠? 우리 전현주님 말씀대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200명 넘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는 아직 50명밖에 안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하셨을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더 와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낭이염수님 해상 비과세 월 18만원 10년 납 15년 만기인데 현재 12년째 어찌할까요? 해상은 비과세가 아니고 저축보험을 그냥 뭐 일시적으로 가입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해상에서 연금을 가입하셨다면 연금은 전부 다 연금 저축입니다. 왜냐면 해상 같은 손해보험사들은 연금 저축 이외에 별도의 연금을 판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에서 가입하신 연금 저축이 있으시다면 뭐 납입기간 납입금에 관계없이 만약에 이게 수익이 계속 낮아서 문제라면 차라리 뭐 생명보험사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증권사로 옮기셔가지고 일정하게 좀 투자 수익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전하시면 돼요. 이전하시게 되면 그 금액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세금을 토해내시거나 뭐 기간이 다 소멸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저축은 서로 금융회사 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에 연금저축 가입하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하세요. 손해보험 연금저축 지금 공시율 엉망이에요. 엉망.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고객들에게 뭘 굴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5%, 6%까지 뛰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올리고 있어서 3%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손해보험 얘네들은 공시를 올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에게 수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행태를 손해보험사들도 빨리 좀 명심해가지고 공시를 올리든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하셔가지고, 너네 손해보험사들은 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공시를 안 올리냐? 왜 수익 안 주냐? 얘기도 좀 항의도 좀 하세요, 항의도. 이런 건 해줘야 돼, 좀.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헌터은님, 연금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추입니다. 연금 박사님 상담 받으셔서 5% 연금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연금도 좋은 연금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받으셔가지고 평생 연금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현주님 감사하고요. 쿠쿠님, 연금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년 전 박사님 영상 덕분에 부모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다 해드렸고, 저도 대학생 알바 시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용해 추납, 군복무 추납 이용해서 31살인데 벌써 국민연금 납입기 10년 넘었고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간 40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도 20년 초반에 국민연금 한 달 넣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쿠쿠님 제 영상 오래전에 보셔가지고 국민연금 도움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고 이런 거 관계없이 꾸준하게 납입하시게 되면 낸돈 대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리실 거다라고 하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국민연금 반납, 추납하셔가지고 연금을 여유 있게 수령하신다면 자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담이 덜 해지실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5, 60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추납, 반납 다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많이 올리시는 것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 이렇게 받으시면 얼마나 안정적이 돼요. 안정적이죠. 네. 그쵸. 헌터님, 연금 받으면 매월이 기쁩니다라고 하셨죠? 뭐, 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기쁩니다. 임차료. 그쵸. 월세 받는 것처럼. 그쵸. 네. 월세 받으면. 근데, 지금 헌터님은 매월 기쁘잖아요. 매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에서 방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연금을 매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네. 연금을 30개 가입해가지고 매일 연금 받는 겁니다.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많지도 않아. 몇만 원씩.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매월 받는 것도 기쁜데, 매주 받으면 얼마나 기쁠 것이며, 매일 받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금 설계하실 때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리면,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25일이면 국민연금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가입하시는 거는, 개인연금은 내가 10일쯤 받는 걸로 설계하세요. 10일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일엔 개인연금 받고 25일엔 국민연금 받고. 그죠? 주택연금 받는다. 주택연금은 그럼 며칠 날 받을까? 주택연금은 1일 날 받을까? 1일 날? 매달 1일 날 나오도록 설계한다든가. 혹은 연금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10일 날, 하나는 15일 날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가. 혹은 뭐 퇴직금 나중에 해가지고 퇴직금 연금 받을 때는 또 뭐 한 20일 날 나온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설계하면 뭐 1일 날은 주택연금, 10일 날은 개인연금, 15일 날은 또 뭐 연금저축, 20일 날은 퇴직연금, 25일 날은 국민연금. 이거 얼마나 좋아. 5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자다가도 야 오늘 5일 지났는데 또 나와? 아, 그럼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돈 찍히는 즐거움. 그죠? 이게 매월 나오는 것도 즐거운데 매주 나온다면 매일 나온다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 설계하면서 다양한 또 이렇게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수찬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지금 245명인데 아직도 좋아요 100명이 안 넘었어요. 100명 갑시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송철미님, 생명에서 개인연금저축 추납해서 가입 중인데 미래연금조회를 해보니 2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까지 하셔가지고 200만 원이신데 2억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네 지금 연금저축에 있으실 거니까 뭐 한 20년 분할 수령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10년 이상 나눠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1200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죠. 그래서 수령 금액을 연간 1200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수령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생명상품이니까 종신연금 수령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평생 연금 받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김주상님, 손보사. 네, 손보사 맞습니다. 베이너님,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는 1975년생, 즉 2차 베이비붐 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최기용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수익비 순혜택은 1975년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5,654만 원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계산은 아니고, 베이너님. 평균의 오류예요, 평균. 왜냐면, 이 기사를 딱 봐도, 사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8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거의 30년 넘게 연금mar기 꾸준하게 내신 분들이 가장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평균을 따지면, 88년, 90년도에는 직장 다니신 분들,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차곡차곡 불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직장 대기업에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때 88년, 90년도에 연금을 가입했던 1960년대생, 50년대생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적게 가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평균이 떨어진다. 그래서 라고 얘기하는 거고 1975년대생들은 이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뭐 전국민 국민연금 제도가 다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높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만 가지고 보면 75년생들이 많이들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낸돈 대비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납입을 제대로 한 사람들 기준으로
따져보면 결국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88년, 89년, 90년 이때부터 가입한 사람들이 최고 높습니다. 평균으로 보냐 아니면 개인별로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장재환님, 연말정산 때 그동안 납입한 세금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12월에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가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이제 연금저축펀드니까 50세 이상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600만 원까지 가입하시면 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님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납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2년부터 수령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추납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이따 하시라고 말씀드렸겠는데 추납하시고 이미 계속 가입도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연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사셔야 국민연금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서울 촌사람님, 변액 CI 보험의 전망은 변액 CI 보험을 뭘 전망을 해요? 변액 CI 보험은? 변액 CI 보험은 전망이 아니고, 내 건강을 전망하셔야죠. 그죠? 네. 변액 CI 보험은, 말이 변액 보험이지. 얘는 CI 보험입니다. CI 보험. CI 보험은 뭐죠? 종신보험이야.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거는 전망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가 변액보험이라고 비중을 더 두고 계신 거죠. 근데 실제로 CI 보험들은 사망보장이고 중대한 질병, critical illness, CI 상태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그런데 그 보장성 보험금을 투자를 약간 해서 조금 수익이라도 나면 조금 더 드리겠다는 것이 변액 보험인데 메인이 변액이 아니고 메인은 CI, 메인은 종신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울 촌사람님께서 오래 사신다면 뭐 보험금 받을 확률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일찍 돌아가신다면 그만큼 보험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전망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좋은 변액 CI 보험을 가입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돌아가시거나 빨리 중병에 걸리시는 거. 이렇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전망할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오주선님. 보험에서 연금 지급 형태의 보험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3년까지 월 11만 원 정도 납입해야 하고 예정일은 4%, 2033년부터 5년 66만 원, 10년 36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10년을 다 납부해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해서 예금이나 삼성전자주식에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쵸? 그런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 지급 형태의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 납입하셨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뭐 해지해서 뭐 주식을 산다고 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자꾸 연금을 깨는 습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상품이 파셨으면 연금 지급 형태의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금 지급 형태의 보험이 아니라 양로보험 아닌가요? 양로보험? 그러니까 사망과 연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보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 증권을 좀 봐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품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환님, 55세시니까 50세 넘으셨으니까 600만 원 세액공제 환급 받으시네요. 그렇죠? 제이킴님, 가정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연금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상품과 그 다음에 연금 탈때 비과세 되는 연금 보험 상품이 있죠.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자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목적 가입하시는 상품 의미가 없고요.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품 비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임님, 연금 2001년에 일시납 가입하여 2023년부터 연금 수령 예정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은지요? 아니면 평생 연간안으로 연금 수령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종신연금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수익도 낮고 이런데 그냥 일시불 타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종신연금은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그 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상품은
연금 가입부터 연금 개시할 때까지는 저축이고 투자하고 분리된 상품이에요. 그런데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이란 게 뭐냐? 평생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찍 죽을지 오래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일찍 돌아가신다면 원금 정도는 돌려받으시겠지만 결국 오래 살게 되면 결국은 이 금액을 계속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그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보험사, 생명보험사들은 그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혹시 연금 수령자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뭐 받는 금액이 좀 적긴 하겠지만 그 돈을 모아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평생 지급하도록 약속해 주는 것. 이 보험이 바로 연금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철학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거를 뭐 수익률 따져가지고 야 이게 뭐 수익률 낮은데 이거 평생 받아도 의미가 있나? 일시불로 받아서 딴 거 하면 되지? 이런 얘기는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쌓은 걸 가지고 연금 개시하는 날 연금 받을지 일시금 받을지 다 고민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전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 받은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구임님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고양이님 변액연금 20만원 7년 보았는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작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낸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시니까 납입기한도 짧으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깔보지 마시고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죠? 지금 뭐 변액연금이라는 투자 상품인데 변액연금이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이홍님, 요즘 보험사들 RBC 비율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RBC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RBC 비율 이제 이슈가 다 끝났고요. 요즘은 이제 그 IFRS라 그래가지고 회계 기준 맞추느라고 또 정신 없어요. 보험사들이. 네. 그런데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보험사가 혹시라도 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 RBC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뭐 그러면 회사가 RBC 비율이 높으면 좋고 낮으면 안 좋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높은 거지. 사실상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또 매년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 좋은 회사가 내년에도 계속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들의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회사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회사가 다 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또 인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계약자들에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님, 네, 20만원, 그쵸. 20만원 내고 20만원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 연금은 국민연금이 제일로 많이 주는 듯 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중에서 낸돈 대비 가성비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요. 국민연금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기금이 고갈되고, 그래서 많이 받으신 것 때문에 그 적자를 전부 후세대가 뒤집어 쓰는 그런 겁니다. 개인연금에서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도상으로 보고 있으면 받으시는 분들에겐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백님, 부동산 매도하여 10억 있는데 월세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최저보증 5%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은가요? 이건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월세는 월세고, 뭐, 부동산은 부도고, 연금은 연금이고, 이걸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밥이냐, 반찬이냐. 내가 김치를 먹을까, 깍두기를 먹을까는 비교해도 돼요. 근데 밥을 먹을까, 김치를 먹을까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밥도 필요하고, 김치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밥은 깔아놓고 우리가 반찬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연금액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지를 보면서 기본적인 연금을 준비하시고 나서 되어 있으면 남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지만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거나 월세를 받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님, 네. 20만원 나오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서울 촌사람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촌사람님. 네, 제가, 변액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 잘 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화이팅님, 62세이고, 몇 년 후에 국민연금 받습니다. 자영업 폐업 후 회사 다니는데 국민연금 내고 있습니다. 추납할 게 있다면 추납과 현 월급 중 국민연금 납입과 어떤 상태가 나을까요? 네, 추납하고 현 월급 중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거 두 개는 각각 별개입니다. 별개. 추납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 월급 받아서 내시는 건 지금 내시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시면 지금 내는 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추납할 건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님 연금 깨고 싶음. 고양이님 자꾸 깨려고 하지 마시고 깨기 전에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야 될 상품이면 상품 보고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트리님 개인연금 가입 중인데 현재 중국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손실이 커요. 그냥 두는 게 좋을지 매도 후 다른 상품 넣는 게 좋을까요? 수익 났던 거 환매 후 목돈 넣은 거라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중국 펀드에 돈이 있는데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다. 도대체 시진핑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정책을 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정책 완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보셨다가, 정책이 완화되는 거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공무원 대학 교수 부부예요. 네. 사학연금, 공적연금의 부부 축하드립니다. 악어인님 답변해드렸고요. YK님, 주택연금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이 없고 가입요건도 안 됩니다. 네, 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이신가 보죠. 근데 주택연금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어느 것이 좋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의 거의 60, 70%는 전부 정액형을 받고 계시고요. 정기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으셨다가 3년인가? 하면서 계속 4.5%씩 증액되는 이런 연금형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활비는 점점 더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액형. 이제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기 증가형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주택연금을 정액형으로 받아서 그 금액을 다 쓰지 마시고 그 금액을 또 별도로 저축이나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대출 이자율이 일반적인 다른 대출 이자율보다는 낮거든요. 낮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딱히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정액형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로우님, 연금 2020년 10년 완납했는데 현재 원금 이하입니다. 해약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제가 영상 돌려보시면 처음에 생명에 가입하신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 얘기가 나와요. 그분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VDX 마찬가지 변액연금인데 실제로 지금 투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원금 이하인 게 아니라 얘네가 원금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원금 보증 수수료 떼느라고 원금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을 느끼신다면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보증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고요. 해약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떠나서 해약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이거지. 해약하고 나서 다 쓸 거면 그냥 두는 게 낫고 그 해약해서 뭘로 바꿀 거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확실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찬님, 외국계 보험사는 어떤가요? 네, 국내 보험사, 외국계 보험사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외국계 보험사는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을 받기 때문에 외국계 보험사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국내 보험사는 덜 안전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큰 보험사라고 해서 꼭 더 안전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내에서 영업 활동 보험 계약들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막 하지 않고 그나마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업을 하면서 상품 자체의 유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어쨌든 자산 건전성은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정지수님, 88년부터 35년 동안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넣었습니다. 희망퇴직 후 5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빠져나갑니다. 5개월 동안 내지 못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35년간 내셨네요, 국민연금을. 퇴직 후에 5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내셨는데, 이 5개월 동안 안 내신 부분은 나중에 추납 가능하니까, 원하신다면 국민연금보다 전화하셔가지고 추후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에 올라가겠죠? 돈방님, 국민연금 납입 완료되었는데 더 납입하는 것은 본인이 전부 내는 것이 맞죠? 직장인입니다. 그렇죠. 납입 완료됐다는 얘기는 60세가 넘으셨다는 얘기예요. 60세 이전에는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지역가입자는 내가 다 내는 거지만 직장가입자들은 절반은 회사가 내주거든요. 근데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이 종업원을 위해서 국민연금 절반을 내줘야 될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가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겠다면 내가 9% 전액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현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S&P 500에 1억을 투자하면 30년 후에 17억이 된다고 하던데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연금저축펀드에 S&P 500에 1억을 투자했는데 30년 후에 17억이 될지, 170억이 될지, 1700억이 될지, 아니면 1억이 빵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여서, 만약에 향후에 더 좋아진다면, 올라가겠지만, 30년 후에 지금보다 S&P 500이 17억이 된다는 얘기는 17배가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수로 봤을 때, 다우도 S&P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지금보다 17배가 된다? 그러면 지금 10,000포인트면 그때부터는 17만 포인트가 된다? 이래 되는데, 네,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 망하면 다행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S&P 500이라는 것이 그 기술주라든가 좋은 주식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분산해 투자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대로 지수에 투자하는 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 30년 후에 17배가 오를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이 17배가 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때가 2만원, 3만원인데 지금은 30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자, 그러면 몇 배야? 3만원이 300만원 됐으니까 100배 뛴 겁니다. 100배.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100배가 뛰었으면 코스피 주가지수 100배 뛰었어야지. 그죠? 근데 코스피는 얼마 뛰었어? 코스피. 그 당시에 500포인트, 200포인트? 지금 2000포인트. 한 4배 뛰었나? 4배? 네. 그러니까 평균은 그만큼 늦게 올라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주선님, 지급형 양로보험입니다. 양로보험이 뭐냐면 양로보험이 생사 혼합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시 전까지는 사망보장을 해주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낸 돈 대비 연금 지급 금액은 수령액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죠? 왜냐면 사망보장에 돈을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연금 지급형 양로보험이 아마 최저보증 이율이 있을 거예요. 최저보증 이율이. 그것도 물론 사업비 떼고 최저보증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불합리한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제가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시진핑 진짜, 아니다. 시진핑 내 잡혀가면 안 되는데. 네. 우벳 애돔님, 변액보험이 2억 정도 있는데 납입 완료되었어요. 해약해서 일시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50대 초반 중입니다. 변액보험이 2억 정도 있는데 납입 완료되었으면, 네. 근데 2억 정도 있으시게 되면, 큰 금액이 굴러가시네요. 그럼 주가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해약해서 일시납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부를 이제 인출 가능할 거니까 일부를 중도 인출해서 1억 정도만 비과세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약하시기보다는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그걸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약하는 방법도 있고 중도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센터나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상품 정확한 내용을 보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님, 달리 5%도 10년 후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을 가입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실버트리님, 그냥 지켜보시고요. 박미정님, 연금 지급 방법 종신형 아니면 20년 확정 어느 것이 나을까요? 네. 종신형이 나으냐, 확정 기간이 나으냐, 뭐가 결정하실 게 아니라 내가 종신형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종신형 먼저 채우시는 것이고 종신형이 다 채우신 분들, 이 정도 받으면 평생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추가로 10년, 20년 확정을 쌓으시는 거기 때문에 연금 수령 설계가 평생 연금 받는 것도 있지만 평생 연금 받는 것과 일정 기간 받는 것, 요것을 계단식으로 같이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킬방님, 제가 50대 중반인데 16년 퇴사 이후에 국민연금 이미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이미 납부 60세까지 해야 될까요? 네. 50세 중반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이미 가입 계속 하시면 납입한 금액 대비 가성비가 훨씬 좋으니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점점 국민연금 실효율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연금에 도움 될 겁니다. 뭐, 오래 사신다면 다른 것보다는 국민연금이 낫습니다. 네, 선택하십시오. 생명 7% 연금 상품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아직 상품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상품성, 운용, 이런 거 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죠? 네. 그리고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없어진다는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없어지면. 그냥 하나생명 자체가 연금 판매 경험이 없고, 연금 운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제크님, 주식연계는 아무도 모르게, 네, 그죠? 돈방님, 네. 차라리 스파이나 VO를 직접 매월 사시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 꾸준하게 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시면, S&P나 스파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무 과도한 수익을 보시면서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YK님, 국민연금, 이미 계속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납입 금액 얼마가 좋을까요? 지금 계획은 47만원, 3만원 꽉꽉 채워서 하시는 겁니다. 좋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나이가 뭐 젊으신 분들에게는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꽉꽉 채워 내시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모래님, 예, 저도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저는. 네, 중국을 믿습니다. 네. SY 강님,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와이프와 분할했는데 다시 합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계속 각자 받나요? 합가하는 한쪽의 사망,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분할연금을 하셨기 때문에 합가한다고 해서 다시 합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 공무원연금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그 유전금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게 원 가입자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국민연금은 다르거든요. 국민연금은 분할해가지고 연금을 나눠 가지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나눠줬는데 공무원연금은 나눠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 연금 다시 돌아와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정미선님, 국민연금 넣고 있는데 추가로 더 넣는 게 나을까요? 개인연금 하나 더 넣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으시면 더 넣으시면 좋지만, 나이나 전반적인 납입 금액을 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어떤 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꼭 분명히 하셔야 된다면 이라고 최저 보증 5%짜리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니까 선택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배제크님, 공무원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혼했는데 이혼하면 연금을 나눠 가지는데 국민연금은 나눠 가지면 끝이에요. 끝. 그럼 저분 돌아가시면 뭐 날아가는 거고 그냥 난 내 연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이분이 나눠 가졌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돌아와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어떻겠어? 얘가 죽기를 바랄 거 아니야, 얘가. 그죠? 참 이상한 연금이에요. 네. 나라라 팽수. 연말정산 공제한도만큼 IRP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공제한도 700만 원이니까 세액공제 받으실 만큼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세제상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가. 오늘도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행복한 우리 집민, 공무원은 왜 기초연금 못 받나요? 공무원만 못 받는 건 괜찮아요. 공무원 배우자는 왜 못 받는 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공무원과 공무원 배우자는
기초연금 못 받게 애초부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박사님 퇴직연금 2억 원일 경우에 1억 일시금 1억 퇴직연금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인출하면 돼요. 1억만 일출 쓰시면 되는데 세금이 약간 달라질 뿐이죠. 인출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세금 내실 뿐이지 얼마든지 나눠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미 있는 연금이죠. 공무원연금. 예, 언제든지 또 이혼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연금이니까. 그죠? 네. 공론화 해주시고요. 네.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공무원연금도. 근데 뭐 연금 제도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 국민연금도 사실 말 안 되는 거 많아요. 사실. 네. 자, 이제 10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매주 월요일날 9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닥터님 오셨네요. 네. 혹시 연금 박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연금 닥터 채널도 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 연금 닥터님 구독자 많이 늘어서 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혹시 여러분님 방송 보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담 해드릴 테니까 센터 전화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 전화번호는 1800-3624 우리나라의 연금 상담 센터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매주 월요일날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들고 계셨다가 언제든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계속 업로드되는 연금 저 영상들도 계속 구독, 좋아요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푹 주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전수님 2,000원 이전 가입한 연금 신탁은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